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사 동영상 강의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3주간 논문 3편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고 그 논문 3편에 대한 핵심적 아이디어를 선생님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추후에 정독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구입한 교재, 첫 번째 교재, 철학 카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철학 카페를 준비한 사람들은 철학 카페를 보면서 내 강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책 제목이 크게는 철학 카페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부제로 철학 상담 앰퍼샌드 철학 치료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거는 특수문자인데 영어로 앰퍼 잘 보입니까? 앰퍼샌드라고 그럽니다. and의 뜻이고 and를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철학상담 and 철학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 2편 철학상담 철학치료에 대한 논문들을 이미 보았을 것이고 그것은 이 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서 한국 교육이 그 중에서 초등교육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교육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쪽으로 한국 교육사가 설계되어 있고 이 강의를 통해서 섭취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러분 앞으로 수십 년간의 초등교사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자,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쭉 넘기면 거기 로고스가 하나 나오죠. 거기 또 구이야 비보. 자, 여러분 거의 폈으면 다 같이 선생님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쿠이야 비보. 거기 또 쿠이야 비보.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이제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흔히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Human being is a thinking man, thinking animal. 그럴 때 이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식물이나 동물에게 없는 인간만이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권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도 물론 중요한데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더 넘기면 여기 한번 로고스가 보이나요? 자,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자, 그 밑에 번역이 있죠.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건 소크라테스가 아폴로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폴로지가 이걸 변명으로 번역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아폴론지는 변명이 아니라 변론,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방어하는 게 변론이죠.
변명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잘못하고 그 잘못에 대해 자꾸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정당화하잖아요. 그게 변명입니다. 따라서 변명은 대단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여간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깊이 있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미하지 않고 막 살아가요. 물리적인 시간만 소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은 아무리 물리적인 시간의 소비량이 많다 하더라도 삶은 무가치하고 삶은 공허하고 그 삶은 깊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이렇게 이상한 글씨로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책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글자입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죠.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고 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로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로고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진리라는 뜻도 있고,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계산이라는 뜻도 있고,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때 로고스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소크라테스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진리로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차례를 한번 훑어보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머리말 보겠습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놀이다. 거기 지금 이것도 로고스잖아요. 자, 거기 철학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철학하면 지식입니까? 1번 이다, 2번 아니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철학하면 knowledge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철학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냐면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지혜에 동그라미 쳐놓기 바랍니다. 자, 21세기 키워드는 계속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좀 전 강의에도 knowledge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wisdom입니다. wisdom. 자, 그래서 거기 10페이지입니다. 철학은 지혜학이다. 철학이 뭡니까? 지혜에 대한 탐구. 자, 보세요. 밑줄 쳐넣기 바랍니다. 철학은 지혜학이다. Studies of wisdom. 한 줄 내려가서 여기서 지혜란 무엇인가? 여기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책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definition하는 겁니다. 즉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여기서 지혜란 무엇인가? 또 묻잖아요. What is wisdom?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답이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지혜죠. 삶에 대한 자신이 통찰력이다. 밑줄. 삶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 근데 이런 지혜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즉 지혜는 인지적 측면의 지혜 플러스 정의적 측면의 지혜 플러스 행동적 측면의 지혜 이 세 가지가 지정행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지혜를 구성합니다. 그 밑에도 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거기 첫째 인지적 측면의 지혜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깊이다.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이게 카그니티브 위즈덤이라는 거예요. 둘째 정의적 측면의 지혜란
인지적 측면의 지혜를 지지하고 서포트, 선호, 프레퍼, 선호하는 경향성. 이게 이제 정의적 측면의 지혜고, 셋째, 행동적 측면의 지혜란 인지적 측면의 지혜를 실제 삶에서 실행하는 능력, 즉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혜라는 것은 인지적 측면의 지혜란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인지적 측면의 지혜란 지혜에 대한 knowing, 지혜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know wisdom.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의 지혜는 love wisdom,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적 측면의 지혜라고는 것은 do wisdom. 다시 얘기합니다. 인지적 측면 know wisdom, 정의적 측면 love wisdom, 행동적 측면 do wisdom. 지혜를 알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쭉 한번 더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쪽 넘어가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첫째 줄 보겠습니다. 철학의 맥락에서 우리가 지혜로울 때 우리 삶은 질적으로 밀도가 높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 여기서 질적으로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질, 퀄리티, 삶의 퀄리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 삶은 질적으로 밀도가 낮아지면서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혜로움의 반대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그 어떤 고통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계속 거기 네 번째 줄, 불행하다고 그랬죠. unlucky.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명예의 있음과 없음 등에 의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 가지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삶의 고통과 난감, 이게 불행입니다. 한 줄 내려갑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자, 그것도 데피니션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지혜롭게 느끼는 존재의 충만감, 꽉 차 있는 거예요. 반면 불행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 없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존재의 빈곤함. 존재가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빈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지혜로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12번 보세요. 12번이 아니라 12쪽. 거기 다이아몬드 2개, 4개 있는 다이아몬드. 아는 것이 많아서 행복하고, 아는 것은 뭡니까? 지식이죠.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 가진 건 뭡니까? 부죠, 부. 돈 같은 거. 그런 게 많으면 행복할까요? 자, 반대로 아는 것이 적어서 불행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불행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내가 돈 같은 게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시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철학치료 논문에서도 봤잖아요. 자연히 지식에 완전히 지식을 쌓는 게 이 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그 대학생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대단히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하면서 굉장히 지식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3쪽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말한 거, 지금 12쪽 밑에 그 다이아몬드 4개짜리 들어있는 거에서 말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미스컨셉션입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오개념.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13조 다이아몬드 4개. 지혜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존재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으면 그 존재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움 밑줄, 어리석음 밑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지향점도 이제 지식을 아이들에게 축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교육의 유일한 생명줄인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식은 누가 담당합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교사가 담당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실에서 할 일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입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선생님한테 이러한 새로운 이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와 지도서를 교육과정으로 착각하고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지식과 기능을 하루 6시간 내지 4시간 내지 5시간 줄기차게 배달하는 교사는 정말 21세기형 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스스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보세요. 13쪽 갑니다. 그런데 밑에 중단 하단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밑줄. 자,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 자기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인간의 불행이 싹트고 그 불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somebody. 자, 아이가 어리석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리석은지 자기가 어리석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은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순간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잘 관찰해 봐야겠죠. 어느 점에서 어리석은가?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군가는 철학 상담자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교사의 역할도 21세기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단지 지식을 축적시키는 역할이 메인 롤, 교사의 주요한 역할이 아니라 21세기형 교사는 철학 상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도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다시 태어난다. 그의 도움을 통하여. 그가 누굴까요? 교사죠. 교사의 도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 밑줄 쳐놓으세요. 필로소퍼를 여러분들은 철학자라고 있잖아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원래 필로소퍼의 뜻은 나중에도 밝혀지겠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나요? 나는 철학자가 아니야. 그때 철학자라는 것은 뭡니까?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 그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생각입니다. 원래 필로소퍼라고 하는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선생님이 올해 스승의 날 석박사 생들이 선생님한테 선물한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We are all philosopher. 우리 모두는 철학자다. 우리 모두는 철학자다. 잘 보기 바랍니다. 철학자가 뭡니까?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철학자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지금 선생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리석음으로 생겨났던 삶의 고통과 번민을 해소한다. 해소 밑줄. 거기 보세요. 해소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This solution이라고 해요. 솔루션이 해결이죠.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몰랐던 거 푸는 거, 그건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근데 this solution이에요. 이때 this는 반대의 뜻이 아니라 강조의 뜻입니다.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완벽한 용해. 내가 정말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어리석음을 완벽하게 혁파하고 완벽하게 그 순간 지혜로움의 세계로 새롭게 변신하는 것. 그게 바로 this solution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솔루션은 수학 문제 풀었다 솔루션이죠. 그런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나의 괴로움, 고통, 어리석음 세계에 확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개비하듯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꿔주는 거. 그것을 그래서 내가 여기 해소라고 되어 있지만 용해 완벽하게 녹는 거잖아요. 용해. 그 다음에 해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해소하는 거 그게 바로 철학 치료인 것입니다. 필로소피칼 세라피. 여러분 철학 치료라는 논문 보셨죠? 거기에서 선생님이 제주대학교 학생 그 어리석임에 빠져있던 학생을 지혜롭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순간 나는 철학 치료사가 되는 겁니다. 자, 13쪽 보겠습니다. 밑에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이 어리석음은 누굽니까? foolishness. 지혜로움은 뭐예요? wisdom. 아이들의 어리석음을 wisdom으로 바꿔주는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 써놓으세요. 교사의 역할.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사로서 해야 됩니다. 자, 14쪽 보겠습니다. 거의 첫째 줄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나아가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활동. 밑줄! 이게 뭡니까? 철학상담입니다. 필로소피컬 카운셀링. 철상. 여러분도 다 나중에 교사가 되면 뭐예요? 철학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철학치료. 철학상담, 철학치료, 철상, 철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교사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철학상담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희망은 길이다. 여기 엄청난 시기 때문에 하는 걸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거 루신이라고 중국의 사상가인데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낙관이 이렇게 여러분 낙관 보이죠? 낙관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혜지 지혜. 선생님이 이건 직접 그 서각 장인한테 판 겁니다. 파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낙관이 박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철학 카페 머리말에 대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